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준비하냐 BA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거든요. 나는 그 3억을 갚을 능력이 없고 그 월급 자체가 제 그대로의 순수익이었어요. 전 그거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박보검 씨를 봤거든요. 근데 박보검 씨가 저한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제가 패션 영상을 사실 안 만들려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경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맨 처음에 그 패션 영상을 기획했을 때는 그냥 제 자기소개 영상 비슷하게 해서 저도 취업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드는 다른 브이로그 영상들이나 다른 영상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 패션 관련 영상만 조회수가 몇 천이 되면서 그 영상을 더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 드리는 영상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질문을 추렸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거는 조촐한 스펙?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세인트마틴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세인트마틴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다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살짝 짚고만 넘어갔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뭐 학비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는 사실 이거는 제가 준비했을 때 당시니까 거의 한 8년 전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을 준비하시는 거면은 보통 파운데이션이랑 BA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저희로 말하면 학부생이에요. 1학년이고 그 다음에 2학년이 BA이고 BA부터는 전공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준비하냐 BA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좀 다양한 나의 크리에이티브한 면들을 좀 다양한 아웃컴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영화를 주제로 한다, 뭐 해리포터 같은 걸 주제로 한다. 그럼 해리포터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걸 내가 비주얼라이즈 한다거나 비주얼화 해가지고 뭐 아웃컴을 만들어내는데, 그 아웃컴의 형식이 뭐 그냥 이런 가구일 수도 있고 구두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거를 해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BA로 갔을 경우엔 내가 전공이 확실하게 정해진 마음에서 정해진 상태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 전공이면은 그걸 패션에 관련된 거로, 뭐 해리포터가 뭐 슬플 때 입는 의상을 내가 뭐 할 거다 막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의상을 만드는데, 이제 의상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작품성이 좀 많고 좀 이게 옷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게 오뚜꾸띠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이제 평상복한 게 프레타포르테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유행 막 해외에 막 유학을 간다고 해서 그 오뚜꾸띠르식의 옷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타포르테의 스타일의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품성 있고 그거를 비주얼로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일상복으로 적용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한하고 이상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옷을 만들었었고, 이제 그거 이외에 뭐 와이셔츠라든지 뭐 팬츠 이런 거를 약간 조금의 디테일을 더해서 프레타포르테식으로 풀어서 하는 것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만, 제가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영국 학비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합격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세인트마틴을 졸업해서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학비는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였던 것 같고 1년에. 그리고 이제 근데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러프하게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쉽지 않으세요? 하는데 당연히 아쉽습니다.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배우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유롭게 영감 받고 뭐 작품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집에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3년을 이제 졸업하게 되면 3억인데
그 3억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억지로 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3억을 갚을 능력이 없고, 차라리 그 3억이 있다면 저는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본다든지, 사실 그런 기회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많이 주셨던 게, 제가 드라마랑 영화 아트팀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많이 근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영화 아트팀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 공고가 어디 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통 영화에 관련되거나 드라마에 관련된 구직은 필름메이커스라는 데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진 않았어요. 같은 대학을 졸업하신 선배님이 학교에 취업 강의를 오셔가지고 질문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었거든요. 저 일해보고 싶은데 혹시 일자리 관련 사이트를 알 수 있을까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일하는 데에서 지금 막내를 뽑고 있다. 그래서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그쪽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친구들, 뭐 미술팀도 있고 의상팀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그쪽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는 제가 기억으로 한 달에 120인가? 150인가? 하여튼 100만 원 초반대로 받았어요. 이제 식대도 다 지원해주고 뭐 차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사실 일을 하면서 제 카드를 긁어서 뭘 사먹는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냥 제 통신비 나가는 거 빼면은 정말 그 월급 자체가 제 그대로의 순수익이었어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 매 점심값 뭐 하루에 막 10,000원 나가고 하면은 사실 그게 20번만 출근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갈 때가 촬영이 들어가기 한 달 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 전에 모든 아트팀은 구성이 돼 있었고 세트 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는 되게 괜찮았어요. 촬영이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촬영이 들어갔는데 밤샘 촬영을 하는데 전 그거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랑 밤새 놀 때도 잠은 꼭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요. 근데 그 24시간 밤새는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소품팀이나 의상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술 앤드 소품팀이었거든요. 이게 24시간을 주 5일을 했던가 주 4일을 했던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 3일 이틀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다음 회차의 소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병원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눈치 보였고, 집에 오랜만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였고, 거의 합숙 생활을 했거든요. 그 미술팀의 그 아파트 같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 생활이 없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번 만났나?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그 일을 하는 걸.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한 근무 환경만 조금 개선이 됐다면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거 괜찮아. 근데 24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꿈이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할리우드? 근데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몰라서 이러고 있지만, 하여튼 좀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대신 이제 온앤오프라고 하죠. 그 TV 프로그램 이름도 있듯이 작품이 있으면은 막 거의 한 달 내내 맨날 스태프들이랑 붙어서 작품을 하지만 그 작품이 끝나면 또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유시간에 월급은 없죠. 근데 지금 이것도 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연예인들도 보고. 제가 박보검 씨를 봤거든요. 근데 박보검 씨가 저한테 누나라고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네,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 밤새는 것만 아니면 사실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제 커리어 중에 질문을 주셨던 것들이에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완전 패션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입사해서 1년 반 정도 근무한 게 다라서 제가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 도움이 많이 될지 몰라서 패션 콘텐츠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 많이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콘텐츠를 이제 질문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